라이더분들이랑 같이 이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서 주문이 일어나면 배달하게끔 하는 그 생태계를 만든 건데, 처음 그때 이제 라이더 앱을 개발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이게 정말 잘 되는지 보려고 직접 라이더를 하셨다고. 네. 근데 우리는 아침 7시까지 배달을 마쳐야 되잖아. 네. 그래야지만 컬리라는 사용 서비스의 경험이 완료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1시에 들어온 주문을 한꺼번에 동시에 막 밀도 있게 처리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탑차들에 실어 옮겨 담고 고객 문 앞에 배달을 딱 마치는 게. 안녕하세요, 은용쌤 박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굉장히 유명한 개발자분을 모셨습니다. 박성철 님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세요. 아, 그렇게 시작하나요? 네. 이 자기소개하기 되게 힘들어요. 자기소개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 일이 이것저것 많고 늙었고, 근데 내세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링크드인에 봤거든요. 회사 되게 많이 그렇죠. 사업도 해보셨고 그렇- IT 대기업도 다니셨고.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몇 년 정도? 그러니까 제가 코딩을 처음 시작한 거는 중학교 2학년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 개발 언저리에 있다. 요새는 직접 개발할 일은 별로 없지만, 또 회사 생활을 시작한 건 92년도. 그럼 중학교 때는 무슨 일로 코딩을 하신 거예요? 중2병으로요. 심지어 그때는 컴퓨터를 본 적도 없어. 주변에 컴퓨터도 없었고, 컴퓨터를 본 적도 없고, 그냥 어느 날 컴퓨터에 빠져가지고, 계속 컴퓨터와 관련된 자료면 뭐 신문이든 뭐. 그럼 그때가 몇 년이에요, 성철님? 82년도. 와, 82년도 네. 올림픽도 하기 전이네. 그렇죠. 여기 영상 보시는 분 중에는 안 태어나신 분도 많습니다. 그렇겠죠. 82년. 조선시대에서 조금 가까워요. 그럼 뭐 30년 가까이 필드에서 일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녔던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사업도 하셨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이제 젊은 분들도 많이 보시거든요. 제 시청자층이 남자분들의 20대에서 40대가 제일 많아요. 그럼 그분들이 되게 넓잖아요. 20대에서 40대면. 네, 되게 많아요. 되게 그쪽이 되게 많고, 아니,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되게 잘하는 회사에도 다니셨잖아요. 네네. 네, 유명한 회사들 덕분에. 네. 네. 어떤 약간 이제 그거를 제가 다 나열하기는 그렇고, 네, 선생님 생각나시는 대로 이렇게 좀 찝어주세요. 네, 제 삶을 크게 세 덩이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덩이는 PC랑 멀티미디어가 이제 좀 그 돈벌이가 되던 때. 두 번째 단계는 소위 닷컴 붐, 인터넷이 생기고 나서 한참 그 뜨거웠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식고 나서 아이폰이 터지면서 아이폰 이후에 스타트업 시대, 앱 서비스. 지금의 시대인 거죠. 예. 그렇죠. 요 세 덩이로 제가 나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 첫 번째 한 10년 정도는 그냥 개발자로 일을 했어요. 주로 멀티미디어 쪽 일을 했었어요. 이미지 프로세싱이나 멀티미디어 쪽. 네. 그쪽을 했었고. 그때 쓰던 랭귀지는 주로? C++가 제일 많았을 거예요. 그게서 메인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닷컴 붐 때 첫 번째 회사 사장님이랑 좀 서로 생각이 달라서 제가 여러 사람들이랑 창업을 했었고, 그러면서 뭐 서비스도 만들고 뭐 다른 사람 만들어 주기도 하고 했었죠. 그때는 이것저것 썼는데 결국에는 제일 많이 썼던 건 PHP였어요. 당시에 인터넷을 지배하는 언어는 PHP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만든 PHP. 그렇죠. 펄로 시작해서 PHP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2000년 초반에 자바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막 굉장히 파일을 많이 먹었죠. 세 번째는 이제 회사가 망했어요. 회사 망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깜냥이 안 된다. 사업가로서는 제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돈 버는 데 관심이 없어요. 진짜요? 누가 돈을 이렇게 챙겨주면 좋은데, 내가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 막 고민하면서. 그 돈 버는 방향으로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거기를 따라서 흘러가고 이러는 센스가 없다. 그 센스가 없어. 그러면 사업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 그게 안 되는구나 나는. 그래서 사업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사업을 했고 또 그걸 너무 오랫동안 끌었구나. 몇 년 하셨어요? 한 10년 했어요. 진짜요? 네. 오, 오래 그러니까 하셨네요. 적지 않았죠. 너무 빨리 망했어야 되는데 빨리 안 망한 거예요. 돈은 좀 버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돈을 망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다 막판에 망하면서 제 집을 은행에다 헌납했죠. 아, 예. 리셋, 완전 리셋. 아픈 얘기입니다. 네. 아 재밌었어요. 네. 네. 좋은 경험이었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그때가 몇 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2000년대 후반, 아. 2008년 정도 그러다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아 그러면 사업을 잘하는 사람, 사업이 어느 정도 되는데 기술이 못 따라와서 문제인 회사에 들어가서 도와주면 되겠다. 브레인이 되기로 하셨구나. 뭐 브레인인지 손발인지 모르겠지만 예. 그 원래 그렇잖아요. 위에 이제 막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뒤에서 정리해주고 이렇게 그걸 기술적으로 같이 해주고 네, 그러는 그렇죠. 그, 그거 그 역할. 서포트하는 네. 역할. 사실 이제 우리 IT 쪽에서는 기술과 사업이 잘 융합돼야지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그쵸. 근데 기술이 부족한 뭐 아쉽게도 여러 이유로 기술이 아쉬운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그 비즈니스를 서포트해주면은 도와주면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보자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몇몇 작은 회사에 제가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SK 플래닛이라는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 이 SK 텔레콤에서 분사된 회사예요. 그런데 주로 외주로만 이제 프로덕트를 만들다 보니까 좀 역량이 부족하다. 와서 같이 인하우스 개발을 하자. 그렇죠. 내부에 그 개발 역량을 좀 우리가 확보를 하는데 도움을 달라 제안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평생 대기업을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전에는 평생 대기업을 다녀본 적도 없고 사실 대기업을 싫어했어요. 조직이 쫙 짜여진 그런 곳에서 일하는 거를 제가 못 견뎌 하는 사람이에요.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뭐 성급히 결론 내긴 그렇지만 약간 자유로운 영혼 플러스 이상주의자신 것 같아요. 뭐 그런 성향이 있죠. 그쵸? 네, 그런 성향이 있어요. 아까 네. 돈을 쫓지 못한다라는 말씀도 그렇고 그런 거를 잘 컨트롤하려고 저의 그런 성향이 너무 엇나가지 않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기본적인 성향은 그렇죠. 그쵸. 네. 네, 베이스가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플레이에서 근데 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저는 거절하고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한 자리에서 CTO님이 오셨는데 너무 말이 잘 통하는 거예요. 누구셨죠 그때? 전윤호라고요. 전윤호 CTO님. 예. 되게 지금은 이제 SF 작가로 활동하시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제가 학창 시절 때 제가 되게 동경했던 어떤 분이었던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제가 동경하던 분이 그분인지를 몰랐어요. 플래닛 들어가서 비로소 이제 늦음학기 대기업 생활을 경험해보고 조직이라는 걸 제대로 경험해본 거죠. 그 전에는 저도 그때 플래닛이 새로 생길 때 그때 저도 한참 이제 필드에 있을 때니까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괜찮은 엔지니어 분들하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셨어요. 네, 운도 좋았고 회사가 좀 적극적으로 채용도 하고 하면서 연봉도 잘 줬고 투자도 많이 해주셨고 그렇게 계시다가 또 이제 잘하는 회사가 또 우영. 그 다음에 SK 플래닛에서 나와서 우영에 들어갔죠. 우영에도 좀 오래 계셨죠? 한 5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알기로도 우영에 좀 오래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컬리. 네, 지금 컬리에서 4년째. 제가 아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우영에 계실 때 이제 라이더 앱을 개발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이게 정말 잘 되는지 보려고 직접 라이더를 하셨다고. 네. 되게 신기했거든요, 사실. 왜 그러셨어요? 직접 그냥 정답 같은 거는 경험해보지 않고 그 제품이 어떤지를 알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개발자들이, 그러니까 내가 라이더 앱을 개발했다고 해서 내가 라이더가 되기보다는 이제 현장의 피드백을 듣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요구사항을 수정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라이더를 뛰신 거잖아요, 배달앱을. 네네네. 그 대단하세요. 근데 요건 조금 특수성도 있어요. 좀 전에 이제 정답처럼 말씀드린 것도 이제 맞는 말이지만, 하나는 뭐냐면, 제가 그 당시에 맡았던 서비스가 배민 라이더스라는 서비스예요. 배민 라이더스라는 서비스는 뭐냐면,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배민에서
모모도 우리 민족이었어라는 형태 그 캠페인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예, 파스타도 우리 민족이었어. 빙수도 우리 민족이었어. 뭐 그런 거. 맞아요. 그게 뭐 그 전까지 네. 배달해서 못 먹던 것들을 맞아요. 컨셉으로 네, 해놨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배민 자체는 정확히 얘기하면 배달과 상관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배민은 원래부터 배달하던 음식들을 주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주문 플랫폼이에요. 배달은 가게가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모르고 우리가 가게 상호만 알고 전화번호 모른다든가 뭐 피자를 먹고 싶은데 우리가 다 그전에는 전화번호로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 앱에서 그냥 오더하는. 네네. 원래 이제 전단지를 시스템으로 인터넷 서비스로 만든 게 이제 컨셉이거든요. 흔히 돌아다니는 배달 음식 그쵸, 유명한 전단지. 책자 같은 것도 예. 있고. 뭐 통닭, 족발. 맞아요. 그리고 짜장면. 이렇게 흔히 우리가 배달시켜 먹던 음식들을 앱으로 이렇게 찾아보고 주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배민인데 그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커졌고 평소 때 배달해 먹지 않던 음식도 배달시킬 수 있도록 하자. 그게 이것도 우리 민족이었어. 네, 그 캠페인이었고 그걸 가능하도록 만든 시스템이 제가 담당했던 거였어요. 배민이 가게가 요리만 하면 배달까지 해줄게 하면서 그런 이제 가게들 찾아다니면서 계약을 했던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가게까지는 어떻게 스태틱한 정보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굉장히 동적인 맞아요. 서비스를 하기 시작한 거네요. 네, 저희가 운영과 관련된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래서 배달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배달 하시는 분들 저희는 라이더라고 그러는데 그 라이더 분들이랑 같이 이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서 주문이 일어나면 배달하게끔 하는 그 생태계를 만든 건데 처음에 이게 제가 지금 직접 그 프로덕트를 써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쵸. 처음에는 원래부터 배달을 하시던 분들을 모셔다가 우리가 그 플랫폼을 운영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갔었냐면 모든 라이더들한테 그 지역에 있는 라이더, 예를 들어 송파 그럼 송파, 강남 그럼 강남에 있는 라이더들 그게 다 동시에 다 노출돼요. 그럼 그분 중에 그분들 중에서 자기가 이거 하고 싶은 사람이 찜을 하는 거야. 동시성 문제를 해결해야겠네요. 동시성 문제도 있고 당연히 동시성 문제 있어요. 되게 민감한 거라서 두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이 0.5초만이라도 늦게 그게 노출되면은 그 사람이 난리 나요. 그치, 나는 몰랐다 이거지. 왜 불공평하냐? 그쵸. 왜 쟤한테 먼저 보여주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동시에 노출돼야 되고 또 동시에 찜했을 때 조금이라도 빠른 사람한테 해야지 나중에 누른 사람이 찜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굉장히 이게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민감했어요. 사실 누가 먼저 찜했는지는 본인들은 잘 모르지만 시스템적으로 그걸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처음에는 그게 문제였는데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주문이 더 많아지고 지역을 확대하려다 보니까 라이더가 부족해. 더 많은 주문을 받고 싶은데 라이더가 부족해서 주문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더를 더 많이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데 이 시장, 이 배달업으로 들어오셨던 분들이 다 못 견디고 나가. 왜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분들은 이 지역이 다 손바닥이에요. 신호등이 얼마나 어느 시간대에 켜지는지 다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분이에요. 텃세네, 텃세. 텃세죠. 근데 그게 불공정한 텃세가 아니라 실력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는 유경험자니까. 근데 제가 보기엔 유경험으로는 그런 실력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거의 알파고라니까? 그 주문이 딱 들어오면은 경로가 머리에 싹 그려져. 그래서 그거를 종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할수 있는 그거예요. 그거죠. 예. 그래서 딱 주문이 딱 뜨면은 이걸 내가 찜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순식간에 판단해. 근데 저 같은 사람 새로 들어와서 이제 주문을 뜨면은 이게 뭔가 내가 지금 배달하고 있는 거랑 어떻게 엮어가면 되는가 고민한 순간 뭐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지역 거를 가게 돼. 약간 그 택배도 그렇잖아요. 아파트 이런 데는 좀 편하니까 아파트 단지에 올로케이션 마시는 분들은 그렇죠. 훨씬 엘베도 있고 맞아요. 편하죠. 네, 근데 이게 엘베 없는 산지인데 주택가야. 그리고 빌라 이런 데 엘베 없는 빌라 맞아요. 4, 5층 이런 데는 되게 힘들죠. 그런 거랑 좀 비슷해요. 맞아요. 아파트 지역은 한 단지만 내가 묶어가도 하루치 다 처리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산 지역에 있는 주택가는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렇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상황이 돼서 대부분은 생계를 할 수 없는 정도로 적게 벌어가요. 그럼 그 갭이 엄청 차이가 엄청나요. 빅헤드 롱테일인 거예요.
그 앞쪽에 많이 버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벌어가는데 소수고 대부분은 생계가 안 돼.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저희 조직에다 얘기했던 게 몸통을 두껍게 만들자. 앞에 머리를 줄이고 중간이 두텁게 만들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배달로 생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거를 개발하신 지 얼마 만에 캐치하셨어요? 캐치한 건 좀 됐어요. 근데 캐치한 거를 바꾸려니 기존 라이더분들이 저항하는 거야. 당연하죠. 예. 기득권인데. 그렇죠. 그거를 만드는 게 어렵어요. 그게 수년 걸렸어요. 그게 한 3년 걸렸어. 아 진짜요? 그러니까는 이게 참 그런 우리가 생각한 거랑 그 현실 비즈니스에 녹여서 이거를 정말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단순히 기술적 문제도 아니고 맞아. 기술적인 챌린지도 있지만 기술적 문제도 아니고 또 굉장히 야금야금 한 문제 하나씩 해결하면서 답을 찾아가야 되는 문제거든요. 요거 하는데 사업부랑 같이 협업하면서 젠걸음으로 하나씩 해결하는 과정에서 워낙 라이더분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니네 이거 엉망이야, 이거 못 써, 막 이런 불만이 많으니까 제가 써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해보신 거예요? 해보는 거죠. 아, 어떠셨어요? 직접 해보니까? 문제도 많이 발견됐고 실제 뭘로 하셨어요? 오토바이? 아니요, 저는 자전거. 오토바이. 전기 자전거. 또 송파가 이게 라이더 하실 분들은 그 알바로 라이더 괜찮거든요. 라이더 하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송파가 평지라서 편합니다. 평지입니다. 강남은 정말 힘들어요. 역삼동. 맞아요. 강남은 그래. 주문은 많은 대신 너무 이제 고조차가 심하고. 직접 해보시니까 어떤 점을 느끼셨어요? 내가 만든 서비스가 참 괜찮다 싶으셨나요? 문제가 많이 보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던 게 그전에는 라이더라는 직업이 환영받지 못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저기 문제박대 당하고 험한 소리 듣고.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전혀 안 그래요. 어때요? 그 가게 사장님들도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고객님들도 대부분은 굉장히 환대해 주셨어요. 고맙다고. 고마워. 그래서 먹을 거 하나 주시기도 하고 음료수 같은 거 먹으니까. 그래서 뭐 험하게 대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닌데 정말 소수더라고. 그래서 조금 내가 이 일을 잘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가 됐어요. 내가 이렇게 만든 서비스로 사람들이 생계를 또 유지하고 그 생계 유지하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좋은 경험들을 하도록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멋진데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전. 그리고 나서 이제 컬리로 이직하셨잖아요. 그럼 컬리는 어떤 면이 끌려서 가신 거예요? 컬리는 똑같은 일이라는 게 그 운영을 효율화하는 작업. 그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게 약간 그냥 우리가 백엔드, 프론트엔드 개발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개발도 굉장히 잘해야 되고요. 아까 얘기한 동시성 문제도 있고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연산을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기술적인 도전도 있고 사용성도 좋아야 되고 동시에 소위 우리가 그 당시 이제 한참 빅데이터니 머신러닝이니 하는 그런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기술이랑 아주 밀접하게 접목이 돼야 돼요. 최적화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복잡한 문제이고요. 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면은 굉장히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줘요. 제가 듣기에 약간 오프라인에 있는 어떤 일들을 온라인화하는 이런 일? 정확히 얘기하면은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하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완전히 쌍둥이처럼 거울의 상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그대로 온라인에 모델링돼서 싱크되고 온라인에서 그 어떤 조작을 하잖아요. 그게 오프라인에 그대로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맞물려 돌아간다. 그래서 이거는 오퍼레이션은 실시간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완전히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네요. 그 주문이 일어나면 또 배송이 돼야 되고 새벽 배송. 근데 그 새벽 배송이 이 새벽 배송 때문에 간 건데 새벽 배송이라는 게 이제 컬리를 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밤 11시가 컷오프라고 이제 주문이 마감돼요. 이제 11시 내외에서.
원래는 제가 갔을 땐 11시에 딱 고정돼 있었고 요새는 그날 상황에 따라서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11시 정도에 마감이 되다 보니까 주문이 대부분 그때 몰려서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아침 7시까지 배달을 마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컬리라는 사용 서비스의 경험이 완료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가 컬리의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11시에 들어온 주문을 한꺼번에 동시에 막 밀도 있게 처리를 해서 상자에 담아서 출고를 시키고 그거를 배송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탑차들에 옮겨 담고 고객 문 앞에 배달을 딱 마치는 게 그게 7시여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빡신 거죠. 그럼 엄청 엄청나게 빡신. 이거는 뭐 거의 초인적인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러 가신 거네요. 이제 그거를 어떤 IT 기술을 잘 활용해 가지고 훨씬 저비용으로 높은 생산성으로 나도록 만들고 싶었던 거죠. 잘 됐잖아요. 뭐 잘 됐는데 뭐 완성된 건 아니고 여전히 해야 될 건 많습니다.